서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는데 잠잠해지는가 싶던 집값이 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정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대체 뭐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15 대책이죠. 이 대책의 핵심, 아주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정말 막강한 규제를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 넓혀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초강수를 둔 거죠.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있죠? 그런 투자 목적의 거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집을 사려면 무조건 반드시 2년 동안 직접 살아야만 해요. 한마디로 실수요자 아니면 집 살 생각 마세요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던 겁니다. 정책이 나오고 한두 주 정도는 이거 좀 먹히나 싶었어요. 시장이 꽤 조용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가서 시장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으로 쭉 둔화되더니 4주차에 갑자기 다시 고개를 딱 듭니다. 아, 시장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구나 하는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반등을 이끈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만에 0.53%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다시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반등은 더 큰 흐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41주 연속 상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와, 정말 시장의 상승 압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었는데 왜 시장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그 숨겨진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죠. 거래 건수는 무려 90%나 뚝 떨어졌어요. 거의 거래가 실종된 수준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 동시에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집의 개수, 그러니까 매물 자체도 14% 가까이 확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규제로 갭 투자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집을 팔려던 집주인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닌가 보네 하면서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그냥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결국 시장 전체의 공급을 꽉 막아버리는 나비 효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잘 달리던 고속도로에 차선이 갑자기 하나로 줄어드는 그런 병목 현상 같은 거예요. 살 수 있는 집이 워낙 귀해지니까 어쩌다 거래가 하나 터지면 모두가 탐내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최상급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몇 안 되는 거래가 신고가를 뻥뻥 터뜨리면서 시장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착시 효과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거래 잠김 효과라고 표현했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의 문이 그냥 닫혀버렸다는 뜻입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팔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버린 시장,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고요. 금리 인상 같은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지금처럼 잔뜩 오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한동안 쭉 유지되는 이른바 고가보합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사려는 분들께는 여전히 힘든 시간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수요를 억누르는 이런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서울의 집값을 정말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